네, 반갑습니다. 자, 1월 28일 밤 8시 44분입니다. 자, 설날 연휴 끝나자마자 지금 시장이 지금 급락을 했는데요. 환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환율은 지난번에 제가 하나, 둘, 셋,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조금 세웠다가 짝꿍댕이 형태 쌍바닥을 만들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61선을 돌파를 했죠. 음봉이 물론 비록 놓이긴 했지만요. 요 환율은 조금 이제 하루 이틀 2, 3일 좀 눌러지겠죠.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갭으로 좀 눌러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고요. 주봉을 보시면 5일선, 11선, 21선,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그 갭으로 그 이동평균선들을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작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요.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한 그런 차트 모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채널의 상단부 하나 둘 셋 넷 무려 4일 동안 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 말씀드릴 때 이번 하락은 좀 N자행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이 좀 저점이고 단기적으로 한 2, 3일, 3, 4일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들어온다면 그럼 이런 N자행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N자행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 지수의 종가상 하락의 최종 목표치는 만약에 N자행 하락이 나온다면요. 한 2080포인트 정도가 종가상으로 하락의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가상으로는요. 일단 N자행 하락이 나올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오늘 미처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한 2, 3일 만에 지금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거든요. 코스피가 단기 반등이 좀 한번 나오지 않을까. 너무 많이 갑자기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만약에 단기 반등이 들어온다면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했을 때 저점에서 잡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그 우한 폐렴이 그 폐렴 자체의 공포라기보다는요, 이 중국의 경제 자체가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조금 뭐 2개월, 3개월 좀 시간이 걸려버리면 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 기침을 하면 뭐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 뭐 그런 말도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거는 좀 이게 지금은 어쨌든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좀 수그러드는 모습이 좀 보여야 주가가 좀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잠복 기간이 2주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2주 정도면은 한 다음 주 정도 이게 만약에 더 확산이 돼서 심각하게 되면 그때는 좀 곤란하겠죠. 주식 시장도 망가질 수도 있고요. 좀 곤란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주식의 현재까지는 이 코스피 지수는요. 이 하락의 추세선을 이미 돌파를 했거든요. 이 하락의 추세선을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추세는 유효하다. 상승의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계속 상승 일로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월봉상 보시면 이제는 그동안 계속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그건 4개월째 양봉이 나왔거든요. 좀 조정이 이제는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올지는 지금은 예단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내일부터 조금 반등이 시작이 된다면 이 반등의 기회를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다시 또 추가적으로 N장으로 더 빠져버리면
좀 곤란하니까 반등 시 한번 매도를 좀 아니면 비중 조절 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이렇게 N자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N자형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요 지점에서 내가 미처 못 팔았더라도 요 지점에서 만약에 비중을 줄여 놓으면 만약에 N자형으로 하락한다는 전제하에입니다. 그렇다면 요 지점에서 내가 팔고 요 지점에서 다시 잡으면 요게 만약에 다시 이 정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손실만큼은 내가 이 자리에서 잡아도 다시 빨리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만등시에 매도를 했는데 하락폭이 적으면 더블자형으로 돌아서 버리면 뭐 어쩔 수 없이 따라 붙어야죠. 그죠? 주식시장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손 놓고 있기에는 좀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조금 비중 조절, 전량 매도가 힘드시면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 다 추가 하락이 나오면 다시 잡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고요. 일봉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약에 N자행 하락이라면 이 폭의 기준을 봤을 때 종가상으로는 한 2080포인트 정도. 지난번에 제가 코스피가 2100포인트 정도, 2090포인트 가까이 장중에는 한번 밀려야 됩니다라고 예전에 미국 이란 그 전쟁 난임하니 할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2100포인트요. 그런데 그때는 2100포인트까지 오지 않고 2135포인트를 찍고 돌아섰었는데 이번에 결국은 2100을 터치하러 오나요? 어쨌든 지금 N자행 하락이라면 2080포인트 정도까지 종가상으로 하락이 열려는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좀 네, 하여튼 반등 시에는 좀 비중 조절 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일단은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보조지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에너지가 강할 때, 요 시점이 어디냐면요. 요 지점이었죠. 자, 요 지점에서 하락을 할 때는 5층 높이에서 떨어지지만,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지만, 주가는 요 고점을 돌파하는 추가 상승이 이어졌죠. 요 가격을 돌파하는 주가의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보조 지표는 이 에너지를 미처 따라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더 약하죠. 이럴 때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하락 시에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어제 제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보조 지표가 이 앞번에는 침체권을 터치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 침체권을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주가의 바닥을 지금은 제가 N자행 하락을 전제로 종가상 208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정확하진 않고요. 또 보조 지표가 이 침체권에 닿을 때까지 좀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한 폐렴이 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버린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지만요. 국가별로 나라별로 이렇게 우한 폐렴을 막기 위해서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정도 심각한 상태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긴 합니다만 지금은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될 문제고요. 어쨌든 내일부터 만약에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비중 조절 해 놓으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 지표가 이번엔 침체권에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종목별로는요, 제가 여러분께 중국 화장품 관련주와 주로 전기차주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화장품주는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중국 화장품주, 한국 화장품을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사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손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한국 화장품도요, 내일 모레 정도 이렇게 반등이 좀 들어오면, 그때 좀 매도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물론 최대치는 요 11선까지는 못 가더라도 요 저점요 15,000원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좀 비중 조절해 놓으시고요. 한국화장품은 제가 15,000원 정도를 저 바닥 박스권의 저점으로 보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하는 15,000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은 추세를 완전히 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크게 하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 15,000원 정도를 저항선으로 보고 좀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중국 화장품주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렇게 지금 우한 폐렴 문제로 중국에 지금 시내가 텅텅 비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전부 다 집안에 들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중국의 소비도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겠죠. 화장품주, 중국 화장품주나 중국주는 직격탄을 맞은 게 아닌가, 오히려 굉장히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5,000원 정도 만약에 근처 온다면 꼭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는 이 외국인을 저는 다 100% 믿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길게 보면 뭐 또 나중에는 한 2만원, 2만 3천원까지는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은 어쨌든 차트가 5일선이 꺾였고 또 시간이 지나면 11선도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우한 폐렴이 당장 해결될 내일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5일선이나 11선이 꺾이게 되면 21선도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15,000원 정도는 목표가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전기차주는요, 제가 여러분께 제일 첫 번째로 강조를 드린 종목이 전기차 섹터였습니다. 그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코스모 신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많이 하락을 했지만 막판에 다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릴 때 코스모 신소재는 1,900원 이하에서는 매도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댓글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영상이에요. 분명히 이 종목은 여러분께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막판에 끌어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이 종목을 계속 사왔기 때문에 이대로 이 종목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우한 폐렴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전기차에 대한 뭐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전기차주는 좀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하락이 좀 남들보다 낙폭이 좀 적다란 정도지 강력한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일단 목표가는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대폭락장에도 이 종목은 1.3%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좀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은 당장은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12,000원, 12,500원까지 당장 갑니다. 이번 주에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고요. 그래도 저는 이번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만약에 내일부터 11,000원, 11,100원 이상에서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줄 수 있다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나는 쫄려가지고 12,000원 뭐까지 나는 기다리기엔 좀 불안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1,100원 이상에서부터는 분할로 조금씩 매도하셔도 되고요. 나는 끝까지 한번 가볼랍니다. 12,000원, 12,500원까지 한번 일단 목표가를 정해서 가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시간이 얼마든지 걸리더라도 가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되고요. 좀 머리를 좀 써서 잔머리를 좀 써서 11,100원 이후부터 만약에 조금씩 분할 매도해서 나는 많이 빠진 종목을 좀 나중에 천천히 사 모을 거야 현금을 확보해서 그러실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전기차주는요
이 폭락장에도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진 머티리얼즈는 오늘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무려 3.23% 올랐는데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어왔네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는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6만원 가까이 5만 8천에서 6만원 정도를 제가 목표가로 길게 보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중장기로 그냥 6만원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끌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 나는 이 폭락장이 이렇게 올라간 것마다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조금씩 분할 매도할래라고 현금을 확보해놨다가 더 싼 종목 살래라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전기차 중에 빅3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죠. 마지막에 포스코 케미칼도 여기서 만약에 파동을 계산한다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5파가 나온 거고요. 요 자리를 박스권으로 본다면 요 구간을 하나, 둘 이렇게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도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보죠. 추가 상승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요 자리를 저점으로 해서요.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폭만큼 올라간다는 제 이론에 의하면 이제는 그 폭만큼 상승을 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좀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이 조정을 낮게 받고 좀 짧게 받고 한 번 더 상승을 땡겼다가 조정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상승 시마다 이 종목도 조금씩 좀 분할 매도가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좀 현금 확보가 좀 적으신 분들은 현금 확보를 하셔가지고 많이 빠진 종목을 차후에 좀 그리고 이 종목은 요 구간이 여기 또 저항대 매물 구간이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요 구간에 매물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급등해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자리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은요. 당장은 급등해서 올라갈 자리는 아닌 듯 하고요.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은 상승 시마다 조금씩 좀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이 종목 포스코 케미칼과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제가 나머지 마지막으로 소개시킨 드린 종목이 두산 솔루스인데요. 자, 두산 솔루스도 자, 제가 보기엔 오늘 이 종목도 오늘 4.56%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는요. 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길게 보면 저도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 3만원이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주는요. 반등 시에 같이 반등은 또 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지수가 반등이 들어온다면 같이 반등은 들어오는데 뭐 강한 상승보다는요. 남들 많이 빠질 때 덜 빠지고 남들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그런 모양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끌고 가실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상승 시마다 분할 매도해서 좀 싼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은 또 일부 비중 조절을 하셔서 그런 매매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전기차주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통신이란 종목은 7,000원 이하 정도 오면 8,000원 깨지면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8,000원 살짝 깨긴 깼거든요. 하나, 둘, 셋. 자, 이 종목은 조금 지켜볼까요? 이 종목은 공개 매수가 있는 종목인데 조금 더 지켜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또 말씀드린 종목이 요 최근에는 제가 우한폐렴 관련주요. 특히 제가 보유하고 있는 파루를 제가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파루를 제가 여러분께 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마지막 파동이 남은 거라 제가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매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는 물론 당연히 매수했겠지만요. 제가 연휴 마지막 날 23일 날
제가 명절을 새려 차를 운행하고 있는 중이라 경황이 없었는데 어떤 분께서 톡이 왔더라고. 제가 운행 중에 그걸 봤었는데 위험스럽게도 그분이 까뮤 ENC를 좀 손해를 좀 많이 봤는데 물타기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좀 더 많이 좀 더 빠질 것 같은데 해서 그분께 제가 까무 ENC 추가 물타기한 물량을 다시 손해보지 않았다면 정리하시고 8으로 좀 매수하십시오라고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장막판에 23일날 한 4~5% 빠졌을 때 매수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이틀 만에 무려 30한 4~5% 수익이 났네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런 톡이 와서 제가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해드린 건데 그분한테만 제가 편애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다른 분도 만약에 어떤 종목에 문의를 주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이미 3파까지 완료가 된 종목을 뭐 강력하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저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살짝 매수를 해도요. 자, 여러분 알아서 판단을 하셨을 거라 보고요.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8호는 아까 제가 댓글에다가 영상을 남겼죠. 댓글에다 이 종목의 목표가는요. 대략 한 5,200원 정도, 5,000원 정도를 제가 목표가를 일단 보고 있는데 아마 내일 아마 개입을 조금 띄우면 일단 아침에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요, 뭐 5,200원이 갈지 5,000원 갈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왜냐하면 저 120분봉을 보면요, 자 분봉상요 120분봉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까지 일단 어느 정도는 왔거든요. 뭐 내일 아침에는 좀 갭을 띄워서 제가 생각하는 추세선을 돌파해서 시작하겠지만 결국에는 아침 시초가 이후에는 좀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눌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방향성을 좀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5,000원, 5,200원을 보지만 4,650원이면 거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갭을 좀 띄워주면 좀 매도가 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동안에 연휴 동안에 확산되는 과정들이 오늘 한 번에 이런 무한 패런 관련주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시세에 좀 단기적인 정점이 온 것 같고요. 만약에 또 한 일주일 뒤에 이제 또 이게 더 추가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좀 숨고르기 이후에 이 종목들이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연휴 기간에 뭐 이게 많은 그 확산되는 것 과정들이 오늘 다 한 번에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8호 같은 종목 오늘 장막판에 상한가를 들었기 때문에 내일 반등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시초가 무렵에 갭을 조금 띄워주면 매도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저도 그렇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자, 만약에 내일 반등이 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우한 패런 관련주 단타가 좀 괜찮으신 분은 단타를 좀 빠졌을 때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시고요. 그 외에도 제가 SH에너지학 같은 이런 석유화학주 석유 관련주들이죠. 흥구석유 같은 이런 종목들 제가 좀 유심히 보고는 있습니다. 거래가 좀 실려야 될 듯 하고요. 수급도 좀 잘 체크해 보시면서 계속 꾸준히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가져보시고 빅텍도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빅텍은 뭐 미사일을 북한이 한 방 쏘지 않으면 뭐 핵무기 실험이나 아니면 SLBM을 쏘게 되면 또 급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빅텍 같은 경우에도 뭐 유튜브 영상을 보면 뭐 쏠 준비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그건 다 믿을 수 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런 종목도 꾸준히 좀 빅텍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 많이 빠졌죠. 고점에서 옆으로 지금 행보하고 있거든요. 뭔가 때를 기다린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빅텍도 한 3,000원 초반 정도 3,000원 근처 오면 참 좋겠는데요. 그 가격까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관심만 가지고 계시고요. 만약에 3,000원 근처 오면 그때는 좀 강력하게 매수하셔도 될 듯 합니다. SH에너지 화학, 흥구석유,
빅텍 이런 종목들은 약간 인버스의, 특히 빅텍은 인버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당분간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당분간은 시장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 단기 반등은 돌을 가능성이 높다. 왜? 2, 3일 동안 100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또 연휴 기간에 우한 폐렴이 많이 확산되는 과정들이 오늘 한꺼번에 코스피 지수에 반영이 됐다. 종목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내일 이후에는 조금 반등이 좀 들어올 듯 합니다. 그런 다음에 며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한번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 시에 좀 비중 조절 좀 잘 하시고요. 현금 보유하시는 분들은 네, 적극적으로 내일 아침부터 짧게 매매하시러 들어가셔도 될 듯 하고요. 전기차 보유하시면 우리 대부분 전기차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기차주는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같이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상승 시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코스모 신소재는 12,000원 정도 했어요. 12,500원. 맞죠? 12,000원, 12,500원. 그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매도하실 분들은 그렇게 매도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12,000에서 12,500원을 목표가로 보고는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고, 중간에 또 하락이 들어왔다 갈 때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